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근데 의원님 저기 하숙과장님하고 안 들어오셨네요 아직. 그냥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도계과장님, 네, 관리과장님 가셨구나. 우리 지날 연초에 우리 업무 보고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이제 우리 상하수도금 단계적 인상 추진이라고 해서 뭐 하수도 요금은 뭐 3개정 20%씩 인상한다고 그때 또 추진 방향을 또 설명해 주셨고, 상수도 요금은 26도, 28년, 25년도까지 현재 840원으로 책정을 했고 26년에서 28년 동안 단계별 인상 추진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급작스러운 우리 상수도 이런 요금이 계속해서 매년 뭐 단계별로 뭐 2, 3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올려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 아니면 인상에 대한 요금에 대한 부담 같은 거 좀 없겠습니까? 저희가 좀 10년 동안 요금을 이제 인상 안 하다가 저희가 각종 인프라 구축이나 노후관 교체나 뭐 이런 시설 공사가 이제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사업비 마련이 좀 더 필요하고 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을 또 최소한 해다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제 인상하게 되었고요. 그거 인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뭐 건의는 없으셨고 거의 지금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7월 1일자로 마지막 3단계 상수도는 인상할 계획이고 하수도는 1월 달부터 이제 1차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3년도에도 23년, 24년도에도 올렸고 25년도에도 올렸고 그럼 내년도 올릴 계획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용역을 이제 새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역할 때도 이제 현실화율을 또 따져보고 저희가 또 그만치 필요한 사항을 용역 바탕으로 해서 후년도나 내년도나 이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도 실은 보니까 수도요금이 오른 반면에 노후 계량기 개체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좀 줄었어요. 한 600건 정도, 600개 개수로. 예, 근데 요거는 요거 이제 매년 그 소구경이나 대구경이 내구 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지난 거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이제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량기 전수는 한 600개 정도 줄었는데 예산 사업비는 우리가 한 2억 정도 이상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 계량기 실은 우리 디지털 계량기가 금액이 많이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일반 이제 수동 계량기하고 디지털 계량기하고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할 때 공사 현장마다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증가한 내용도 있고 약간의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좀 증액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계량기 불량률 감소율이 많이 좀 저하되겠죠. 하다 보면 그죠?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3년까지 2030년까지 원격 계량기를 한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이제 누수라든지
뭐 이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좀 더 최소화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계량기도 내구 연한이 좀 많이 뭐 일반 아날로그보다는 좀 많이 내구 연한이 좀 깁니까? 아니면 그냥 예, 그거 디지털 계량기가 요거는 저희가 8년으로 저기 소구경 같은 게 8년으로 보고 대구경은 6년으로 보거든요. 소구경이라면 50mm 이하, 예, 예. 50mm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 이상을 이렇게 예, 나오는 거죠. 가정에 쓰는 거 이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관리과에 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리 선포에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했었잖아요. 근데 감면 기준 확대를 보면 타 지자체는 100% 감면을 해줬고 우리는 2개월 기준으로 해서 50% 50% 해서 감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똑같이 한 달치는 전에 감면을 해준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저기서 보시다시피 보면 여러 타 지역이 있는데 타 지역 사례를 좀 몇 가지 들어보면 우리 평택시보다 실은 피해 정도가 적은데 우리는 피해 정도가 실은 상당히 컸어요. 우리는 3,200가구가 달하는 상당히 규모가 좀 피해가 발생했고 용인시, 뭐 이천시, 화성시 1,700, 뭐 420, 2,400 거기는 그냥 100% 감면해주고 50% 감면해주고 우리보다는 항상 다 피해 면적에 비해서 감면을 많이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외 지역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데는 최대 1년, 최소 3개월씩 이렇게 감면을 해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우선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50%까지 가능하니까 2개월을 나눠서 100%를 해준 거로 나누는데 근데 기간은 우리 실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나 이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소한 3개월 이상 정도는 우리가 감면을 좀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우려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안 이루어진 지역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바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재난이라고 하면 1개월, 2개월 그 수준에서지만 우리가 장기간 아직도 피해 복구가 못 이루어진 지역이 꽤나 있는데 2개월치 50% 50% 쉽게 말하면 한 달치만 요금을 감면해 준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잘 적용해서 우리도 피해 주민들에게 주민에서 좀 혜택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 좀 주시겠어요? 일단 화면에 떠 있는 거 먼저 설명을 좀 바로 하수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 관리 계획 등 하수 광고 계획이 우리가 수립이 또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계획 수립을 왜 우리가 잡질 않았습니까? 2023년도, 24년도까지 계획 수립을 좀 잡았어요. 근데 2025년도에는 이 계획 수립이 없어요. 저희가 그 제위험 지구를 중점관리국 구역으로 해서 24년도에는 그 중점관리로 저기를 잡았는데요.
환경부 그 서울 한강유역청에서 와서 점검한 결과 거기는 하수 처리가 외 지역이고 하수 관로가 거의 있는 사항이 미비하다 해서 중점관리구역에서 25년도부터 제척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우리 유천 2지구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저 영신지구입니다. 영신지구. 예, 거기서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네. 중점관리구역에서 빠졌습니다. 그게 왜 중점관리 지역에서 빠지지? 이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도 거기서 빼라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면 우리가 현장 와서 보고 여기는 현장에 와서 공공하수 관로 이제 시설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 제척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척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예, 일반 지역으로 그냥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걸 빼더라도 우리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두 가지를 빼더라도. 하수도법 4조에 따라서는 그 중점관리 구역만 음. 그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조의 4에는 네,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에 있는 경우 수립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자체적으로는 이걸 수립할 이런 게 만약에 물론 상위법에서 적용하고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재난 발생할 수 있는 근데 소지가 뭐 이제 담긴데. 침수 지역, 상습 침수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점관리 구역으로 이제 그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 문제가 이제 공공하수도 관로 같은 게 많지가 않으니까 관리할 그 물량이 없다는 게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부서 자체에서 물론 네. 이를 한번 수립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은 우리가 아주 뜻밖의 사고를 좀 한번 이런 침수 사고를 한번 당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 날 소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게 언제적 사고 화면인지는 알겠죠? 24년도 이충동에서 이게 싱크로 인해서 좀 큰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인명 피해인데 도로가 장시간 마비되었었고 1m가 주저앉으면서 한 주변 30여 호가 한 30분간 단수두동 겪는 그런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욱 좀 우려스러운 거는 20년 이상 된 이 노후관이 밑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2018년하고 2020년인데 상수관망 기술 진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 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외됐다는 거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백억씩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탐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첨단 집안 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해서 뭐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는 5년에 한 번씩 했는데 2차 계획에서는 연 2회로 탐사 빈도를 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GPR 탐소. GPR 탐사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좀 한 부분이고요. 전체 저희 500ml 이상에 대해서는 탐사는 다 완료는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저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는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요 부분에서 이제 부연 설명드리게 되면 이관은 30한 1년 정도 지난 관이었는데 내시경을 집어넣었을 때는 좀 상태는 좀 양호했던 관이었습니다. 근데 조인트 쪽에서 누수가 되면서 발생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항구적으로 조치를 사실은 완료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던 물을 끊고 음. 다른 쪽 블록에서 지금 물은 들어가고 있어서 이쪽에서 다시 누설할 일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갱생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갱생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더 이상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은 됩니다. 아무튼 어느 곳을 터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리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어디가 정확히 터질 위험이 있는지 가장 최신 시설 설비는 GPR 탐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용역을 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용역을 주는 비용보다 우리가 GPR 탐사를 직접 구입해서 좀 더 우리가 탐사 기간을 좀 짧게 하거나 탐사 범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은 좀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GPR 탐사가 뭐 굉장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GPR 탐사를 타 지자체에서는 이걸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주지 않고 지자체 자체 내에서 우리 평택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좀 의향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얘기 나온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답변해서 갑자기 생각도 났고 실은 또 꼭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좀 뭐 뒤로 미뤄졌는데 우리 진이천 상수보고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 그 이제 뭐 처리 결과를 지금 제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1차에 저거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성립이 돼서 관련 부서에 저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11개 마을 부분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한 1억 4천이 되는데 다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기획예산과랑 예산부서하고는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담당 이장님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총 4개 마을은 원하는 거를 정리를 끝냈고요. 나머지 부분 마을들은 필요한 품목, 뭐 경로당인지 그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일찍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진이면 주민들이 농번기라다 보니까 좀 나중에 좀 하자고 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4개 마을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총 11개 마을이죠. 11개 마을에서 7개 마을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돌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이 바라는 부분은 너무 범위가 넘지 않는 선에서는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시가 약속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뭐 시가 잘못한 사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상위법에 대한 해석을 좀 늦게 했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아무튼 여하튼 책임은 우리 시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어떻게 되든 이분들하고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되고 이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겪어온 그런 부분들 또 상수원 보호구의 해제에 따른 예전엔 요구하지만 일부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도 반대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그동안 거기서 특별한 뭐 생산을 하거나 뭐 기업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농업에 의해서 생활을 이어가시던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현실로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되더라도 1년간은 유지시켜주겠다는 약속이 지금 깨진 상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올해 안까지는 자주 만나셔서 설명해주고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공도급 하도급에 대한 우리 지역업체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전 부서가 좀 해당이 된다고 봐요. 뭐 사업에서 수익이 가능한 소규모 뭐 금액대의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 활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좋습니다. 높게 나오고 있는 거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낙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해업체가 대부분 다 낙찰을 받겠죠. 근데 낙찰받은 사업이 우리 업체에다가 하도업을 내려주는 비율이 점점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대규모 사업에 지역업체가 좀 참여율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는 뭐 특혜를 줘서는 안 되겠죠. 실은 특혜를 줘서는 되게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관내에 존재하는 업체가 이동통신이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업체가 좀 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지역업체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말씀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계시겠죠? 근데 수치상으로는 내가 분류해다 말았어요. 수치상으로는 너무가 어이가 없어요. 이 업체 낙찰 비율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한 600여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업체든 뭐든 소수 업체가 다 장식을 해버린 거야. 이게 이 많은 업체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보다도 아주 특정 업체 몇 개 업체들이 잠식을 해다 버리니까 나그네 업체들이 성장할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의계약 범위 미만의 관내 업체 내가 하면 이건 불러줘야 될 것 같아. 공사 현황을 보면 전체 계획의 678건 중 12개 업체가 614건의 공사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한 51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업체의 91%를 이 몇 개 업체들이 좀 다 하고 있다는 건 얘기인데 뭐 그에 따른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도 좀 있고 사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다 보면 지역업체, 지역 건설업체가 계속 붕괴되는 사태를 초래하니까 특히 이런 계약에 관계된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질문이 아닌데 뭐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시든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뭐 생감이 영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상수도 공사가 전문 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리고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그 급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12개 업체를 이제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누수공사나 그런 관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중돼 보이는 그런 게 있지만 제도상으로 일단 그 업체에게는 골고루 저희가 사업을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용역 같은 경우에는 GIS나 뭐 이런 특수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저희 관내에는 지금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관해를 쓰는 경우도 있고 계약 관련 팁에서는 이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에다가 골고루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래야 이 오해가 없지. 실은 우리 한 13개 업체 가까운 업체가 10여 개 업체가 긴급 보수라든지 그걸 뭐라 그러죠? 공무소. 이제 공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편중된 사안을 좀 보일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 외에 그 공무소에서 하지 않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타 업체들, 공무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수의계약 같은 거 공무소에서 할 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없음 우리가 수의 계약을 통해 다른 업체들도 좀 이 업체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가에서 우리 추진 중인 숙성 사리 도시계획 개설공사 관련해서 우리 올해 1회 추경 경쟁에서 한 4억 원이 감액이 되었었잖아요. 네. 작년에 올해인가? 예. 올해입니다. 올해죠 올해. 예. 그 감액을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 감정 평가를 한 후에 음. 이제 저희가 그 현황상 도로인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 면적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도로 부분이 많다 보니까 3분의 1 가격을 적용하니까 이제 감정가 당초 생각한 감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4억 정도가. 예, 쉽게 말하면 이게 도로인데 대지로 평가하다 보니까 예? 대지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지인데 도로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죠. 금액 감액 추경을 했는데 이제 지목상으로는 대지여서 대지로 네. 저희가 이제 대충 네. 보상비를 잡아서 설계에 반영을 했지만 나중에 감정 평가는 실제 도로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래 추경에. 그래서 예산 감액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큰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은 다른데 편성될 부분들이 5억 원이란 큰 돈이 잘못 편성돼서 1회 추경 때 감액이라는 그 결과를 좀 초래했는데 이런 기간은 이런 낭비는 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좀 감정 평가 기간을 뭐 또 놓치거나 막 이런 기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이게 또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면 또 사업비가 또 증액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더 처음부터 우리가 시행을 할 때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좀 평가를 해서 감추경이 없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너무 좀 어이가 없었어요. 실은 일이 추경 때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말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이승영 의원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상하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추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은 25년 7월 1일자로 요금이 인상되죠. 그리고 하수도는 이미 25년 1월 1일부로 인상돼서 고지되고 있는 거죠. 예. 26년도도 하고 27년도까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상하수 사업소 특별하게 재정을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해서 어려운 사실 결정을 했고 의원님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동의가 돼서 의결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물론 이제 좀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감면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또 특이하게 그 미군 부대가 상수도 하수도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저번에 자료 관리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 보면 부가액이 89억 5천 이게 맞아요? 천원 단위로 계산했을 때 89억 5천인 것 같은데 송탄은 그다음에 팽성은 130억 정도 되는 아니면 이게 단위가 다르게 돼 있나? 실제 가격 액수가 그냥 원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단위 1,000원. 1,000원 맞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서퍼 협정회에서 협의 적용돼서 액수가 있잖아요. 1에서 100톤은 1,100원, 101톤 이상은 1,400원 이렇게
상하수도 요금이 돼 있죠. 예. 근데 우리 이제 일반용 적용하는 거는 지금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1,440원, 2,040원이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시민분들이 내는 비용은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최소한이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과정이나 논의나 뭐 결정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수도 요금이 2015년도에 사실은 그 처음으로 소파 협정에 의해서 이제 요금을 책정을 하기로 얘기가 돼서 2015년에는 요금이 같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 같은 경우 저희가 10년 동안 이제 요금 동결하고 23년도부터 상수도 요금을 처음 인상을 했고 저희가 23년도부터 거기에 맞춰 갖고 소파에다가 계속 협의 요청을 이제 저희 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작년도에 처음으로 그 24년도 요금으로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기재부 통해서 이제 안건을 이제 올리면 거기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5개 지금 시군이 미군 부대가 주둔이 돼 있고 5개 시군 다 공이 지금 그 시민보다는 요금이 좀 적게 책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거기는 가정용이었고 또 일반용 적용이 되고 있고 저희는 또 가정용으로 환산을 하다 보면 또 요금이 또 다른 게 책정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도 명확하게 우리가 너희보다 적게 받고 있어라고 그 너희들한테 적게 받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번 용역에 이런 미군 부대에 대한 그 검토를 좀 해달라고 지금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또 이게 법적으로 좀 불투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상하수도 요금이 다 다르고 협약에 의해서 이게 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군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올해 저희가 그 용역을 가지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기재부 통해 갖고 협의를 강하게 나갈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협약에 의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 뭐 언제 뭐 요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5군데 지자체가 있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택시만큼 상수도 양을 사용하는 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는 한데 또 미군 부대가 내려왔다고 뭐 수도양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저기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K6하고 K25하고 22년도 미군 부대가 내려왔을 때 사용량이 둘이 역전이 되면서 요금량은 또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럼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하수도 요금도 저희가 똑같다가 하수도 요금 23년도에 1차 인상을 했고요. 그 하수도 요금도 내년도에 이제 저희 올해랑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게 뭐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가 지자체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되십니까? 의가 없으므로 2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